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의사 오남재고요. 성남에서 경의 자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내준 설문조사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박수 드립니다. 당분간은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치매는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발현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라도 이 8가지에 걸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치매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가 어떤 기능과 관련된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뇌는요, 부위별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도 이 겉에 보이는 것 말고 안쪽에 보이는 구조물들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 그냥 여기 막대기처럼 생긴 여기 이 연수고 뇌관이고 그런데요. 여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팔, 다리, 어깨, 허리, 엉덩이, 무릎에서 볼 수 없는 오장육부, 간, 위장, 심장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요. 여기가 이렇게 딱딱한 돌처럼 바위처럼 된 게 아니고 이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여기에 구멍이 있다는 게 보이셔야 이제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가 딱딱하지 무슨 뭐 혈관이 흐르고 안과 바퀴 뭐 교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80억 명이면 80억 명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만 여기가 이렇게 안과 바퀴 소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두피 마사지를 하거나 본인이 지압을 하거나 막대기로 누르거나 혹은 침을 놓거나 아니면 부항을 해서 피를 빼거나 혹은 저처럼 사동약 침을 놓거나 이런 것들이 겉에 자극을 줘도 이 뇌 안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너무 공부하는 것 같고 시험 보는 것처럼 가르친다. 어렵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수팬이 있는 거죠. 예, 케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진짜 이 공부하는 맛에 푹 빠지신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의대 그 강의록이라든가 한의학 책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많이 공부를 해서 물론 이미 의사분들이 밝혀 놓은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있던 걸 밝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물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죠. 저는 그 꿰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이 치료에 중요한가. 쉽게 말해서 눈에 문제가 왔어요. 코가 간질간질해요. 그죠?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도 코만 치료할 게 아니라 뇌까지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소화불량이 있고 생리통이 있어요. 또 무릎이 아파요.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요. 이것들이 왜 여기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가? 지금요, 이 지구에 의사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거의라고 하는 것은 0.0001%도 이렇게 치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성의 일부를 후반부에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것은 의료인이 들으면요, 유레카를 한 10,000번 외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 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겨우 조회수가 1000회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많은 의사들이 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되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환자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요. 자, 이 내용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유튜브 이거 만든다고만 했더니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버벅거리는데 더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뇌는요, 일단 겉보기에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뭐 대뇌, 측두엽, 뇌간, 척수, 손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쪽에 여기를 반절 딱 잘라보면 이 안쪽에도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설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만 아시면 돼요. 이 앞머리이기 때문에 앞전자에다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전두, 앞머리, 후두, 전두에 받는 후두죠. 두 정은 머리 두자에다가 우리가 정상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정상, 마루정자, 머리의 꼭대기, 머리 뚜껑 그 뜻입니다. 측은 측자니까 옆머리라는 뜻이죠. 이렇게만 일단 알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퀴즈 냈는데 보시면 나는 융통성이 없는 편이다. 남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전두엽의 문제가 온 겁니다. 전두엽. 전이라고 답 써 있죠.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요즘 들어 더욱 그렇다. 측두엽, EV. 예. 이게 언어와 관련된 것이고 단어 같은 거 관련된 것이고 또 기억력이 관련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질 때 그걸 의심합니다.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요. 최근 것이 기억 안 나. 옛날 거는 기억이 납니다. 최근 거는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제일 무섭고 치매 중에 7, 8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제가 나중 강의에 알츠하이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또 놀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머슬러 지압기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목은 목숨이다. 이 목 부위는 목숨과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목은 목숨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목이 중요한 이유, 뒷목이 중요한 이유, 연목이 중요한 이유 해서 제가 영상 3가지를 올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경추신경증후군이란 말도 제가 했습니다. 또 제가 세모나는 한의원을 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케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가천대 그 한의학 학장님께도 제가 그 케이스 치매를 치료하고 나서 제가 비포 애프터를 케이스를 16케이스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를 보냈더니 그 학장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깜짝 놀라시고 대단한 성과다. 저는 한 번도 치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막혀 있다고만 생각하셨잖아요. 여기가 혈관이 지나가고 더구나 이 뼛속에 혈관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통로가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중의사들이 여기 두침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서 두침을 넣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테크닉들이라든가 방법들은 새로 개발되고 늘상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방법들 생겼겠죠. 이제 하지만 양방에서는 무조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변형으로 인해서 이 치매가 왔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뭐 엉켜가지고 이렇게 됐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10%의 역할이냐, 50%의 역할이냐, 그것이 100%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 단백질의 변성만으로 치매가 오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알츠하이머 병의 이 뇌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걸린 분들 뇌가 이 크기가 확 줄어져 있거든요. 한 80% 줄어져 있습니다. 그걸 봐도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나오니까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그러면 전두엽 요 부위가 지금 상한 분이고요. 평소에 전두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최근에 더 그렇다면 이제 측두엽에 문제가 온 거고요. 나는 평생을 길치다. 그러면 그 길을 기억하고 공간지각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이 두정엽에서 관리하거든요. 여기 하얀 부분. 그 다음에 앞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후두엽. 뒤쪽에 시각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많이 뻑뻑하고 그럴 때도 이 후두엽을 감싸고 있는 이 후두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 눌러보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눈알이 잘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눈알을 굴려보면 이 후두부가 울룩불룩 이렇게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평소 완전 몸치다. 이거는 뭐냐면 손해. 손해는 근육의 힘을 관장하고요. 또 그 인체의 균형을 잡기 때문에 손해 위축종, 이게 이제 작아진 사람 있잖아요. 손해 위축이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몸을 비틀비틀합니다.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평소에 몸치다. 손해 기능이 남들보다 안 좋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자, 1년에 360일 중에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마신다. 술고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알이 뭐죠 여기서?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면 여기 이 뇌에 뽕뽕뽕뽕 구멍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뇌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알츠하이머가 아니고요, 알코올성 치매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승질을 잘 냅니다. 일단 성질을 잘 내고 폭발하죠, 사람이. 그런 사람들 전부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는 중풍을 맞았거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혈관성 치매. 자연스럽게 중풍 이후에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맞으면 뇌혈관 한쪽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잖아요. 까맣게. 출혈이 되거나 그러죠. 경색이 돼서 한쪽이 죽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뇌 기능이 확 떨어지니까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 여러분, 가끔 헛것이 보이거나 손떨림이 있다. 이거 뭐죠? 미 뭡니까?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겁니다. 예, 농담이고요. 미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루이소체 치매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파킨슨 비슷하게 오면서 몸이 이게 위축이 되면서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환시죠. 환시. 손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치매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뇌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EV예요. EV. EV는 훨씬 더 여기보다 대량으로, 그렇죠? 대량으로 많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정맥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를 반절 딱 쪼개면 이 안쪽에 또 구조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것들도 차차 아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것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약 70%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 초기에는 최근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판단력,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점차 상실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언어 능력은 제가 아까 여기 이쪽 측두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판단력은 주로 여기 전두엽 쪽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능력, 아까 길치, 여기죠. 두정엽. 전부 다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치매는요, 나이가 든 노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는요, 젊은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30대, 40대도 흔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알츠하이머가 젊을 때 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체형이 엄청나게 틀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체형이 이상하네 할 정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그렇게 몇 년간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쟁이가 지도록 얘기한 것이 여기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젊은 사람들 오신 분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목이 심하게 틀어졌거나 등이 심하게 굽었거나 아예 몸 전체가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의학 제가 정말 많이 강의를 했지만 지금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안 누르고요. 구독 열심히 안 누르시고 소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이 영상 퍼질 수 있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십시오. 끝까지. 아니면 그냥 켜놓으시고 딴 데 일 보시고요. 이게 끝까지 플레이가 돼야 좋은 영상으로 판단하고 많은 분에게 소개가 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알츠하이머 이런 그 치매가 앞으로 그 암보다 훨씬 심각한 질환이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전부 다 치매 병동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알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3천만 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일본도 몇백만 명 수준입니다.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100만 명 아마 넘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책 쓸 때 그때가 한 8, 9년 전인데 그때 한 60만 명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다 여러분들 돈 내는 비싸게 낸 그 돈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암 환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간병비로 또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같이 하자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끝까지 좀 플레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혈관성 치매는 아까 말했듯이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걸로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 아까 루이소체는 환시, 그죠? 환시가 있고 헛것이 보이거나 손이 떨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두 축두엽, 네, 이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가 손상이 오면은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이상 행동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 볼 때요, 세문안 한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환자분들은 그 보호자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할아버지, 지금도 저 기억나는데 그 할아버지는 진료실 가서 제가 치료하려고 그러면 주먹으로 막 저를 칩니다. 그래서 2번인가 치료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힘도 너무 좋으셔요. 덩치가 크셔가지고 저를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2번째 왔을 때 제가 1번 치료해드리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침 맞을 때도 막 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두가 손상된 거예요. 인간다움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는 예쁜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나쁜 치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두엽 이마 부위를 열심히 케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마 손으로 눌러보시고 아픈 데 있으면 거기 열심히 지압하면서 들으십시오. 자,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은 이런 바가지가 아니고 통짜가 아니고 이렇게, 그죠? 이것도 있지만 이 사이사이로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봉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런 봉합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위들도 치료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뇌질환이 있거나 단순히 여러분 중풍 치면 파킨슨만 뇌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큰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 잠깐 하자면 만성 피로도 사실은 뇌를 치료해야 돼요. 뇌를. 불면증도 뇌를 치료해야 되고 브레인 포그도 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조루 혹은 지루 또는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전부 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소화가 안 돼서 죽겠어요. 이런 분들, 스트레스성 모든 질환에 관련해서 역류성 식도염 포함 전부 뇌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뇌는 호르몬의 대장 플러스 온몸의 질환과 관련이 있다. 제가 도출정맥 얘기했었죠. 도출정맥. 그 다음에 두개골과 뇌의 문제는 도출정맥 플러스 경추의 틀어짐과 직결된다. 그래서 경추가 틀어지면서 왜? 경추가 틀어지면 뇌로 올라가는 추골동맥과 경동맥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피가 더 올라가고 경추가 틀어지면 경추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 전부 다 차단이 돼버린다. 그러면서 문제가 온다. 그래서 두개골과 뇌의 문제는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이 목, 경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두뇌를 보자면 아까 여기 그림 보셨죠? 이 각각도 기능이 있는데 손에도 있고 연수도 있고 척수도 기능이 있는데 뇌관도 기능이 따로 있는데 여기 뇌하수체 이 전체 중에 요만한 거 이게 완두콩만합니다. 무게는 3g인가 그렇대요. 완두콩만한 이것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온몸의 호르몬의 대장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걸 이름은 뇌하수체라고 그래요. 여기 동그란 거 요게 뇌하수체입니다. 이것이 딱 반절 나눠져 가지고 전엽, 후엽, 전두엽, 후두엽 그러듯이 전엽, 후엽 그렇습니다.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 따라서 성호르몬 우리의 생식 기능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식 기능에 문제 있는 분들 많죠? 전부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 뼈가 나왔네요. 골다공증 관련이 있겠죠. 유즙 분비, 부신 피질, 부신이 문제가 와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거, 코르티코이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자 갑상선 얼마나 중요합니까? 갑상선은 유방과 자궁 같이 호르몬을 써요. 여기 유방 있죠? 여기 자궁 있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이 갑상선 암이 오게 되면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도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자궁암이 있을 확률도 매우 높아져요. 같이 나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죠? 신장이죠. 우리 소변 보는 거 소변 자주 보거나 잘 때 일어나서 소변 보는 어르신들 있죠. 이거 중요하겠죠. 뇌 이 완두콩 이뻐해야 됩니까? 안 이뻐야 됩니까? 여기 시상과 시상하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요. 여기 해마라든가 손과치라든가 얘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해도 기억 안 나고요. 큰 틀만 아십시오. 그래서 이 뇌는 우리 2m 아무리 몸이 커도 2m라고 그랬죠. 2m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이 화학 공장이자 해독 공장이자 제조 공장이자 그죠? 엄청나게 피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많이 하지만 이 두뇌에 비하면요 3발의 피입니다. 그만큼 여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잖아. 치매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케어해야 되고요. 모든 치료에 대대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자 두뇌에는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뇌와 척수 T자 이게 지금 지팡이처럼 생겼잖아요. T자 이걸 갖다 그냥 T라고 봅시다. T 이렇게 생긴 거 일자 여기에 이렇게 지팡이처럼 된 요것이 전부 중추신경이에요. 뇌하고 척수는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T자 모양 지팡이 모양 이것이 중추신경계예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말초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12개 신경 여기 척추 따라서 날아온 이게 신경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장육부 간이든 심장이든 위든 폐든 이 신경이 전부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뼈가 틀어지면은 여기서 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고 결국 예를 들어서 심장이다 폐다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폐로 가거든요. 여기 똥꼬에서 나오는 신경이 폐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잖아요. 근처에서 보내야지. 흉추 1, 2번에서 문제가 오면 폐에 문제가 와서 천식이 오거나 기관지염이 오거나 가래가 끓거나 그죠?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가 틀어졌을 때 이것이 몸이 많이 기울잖아요. 등이 이렇게 불룩 올라오기도 하고 등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곱추처럼 이렇게 뒤로 후만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같이 눌리게 되면 앞에 있는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소장, 대장, 췌장 당뇨는 왜 왔겠어요 여러분들. 당뇨를 지배하는 신경이 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브레이저급 밑에서 나와요. 그 좀 밑에서 여기서 나온 신경이 눌리게 되면 췌장으로 가는 신경 전달이 안 되고 췌장이 제대로 지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 조절할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조 케빈 저놈은 맨 뼈다구 얘기만 하고 모든 병을 다 어떻게 뼈로다가 몰아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요. 구조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강의 때는 구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 그다음에 혈액까지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겉은 우리가 안팎을 따질 때 우리가 안사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분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혈액이라든가 그죠? 혈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내부 우리 혈액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포에 뇌세포 밥 먹이죠. 근육세포 밥 먹이죠. 그죠? 비점막도 밥 먹이죠. 그죠? 신경세포도 밥 먹이죠. 혈액이 그죠? 그게 안의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혈액 얘기를 할 거예요. 혈액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구조는 이 바깥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그죠? 겉에 이걸 보호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 바깥사람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근데 구조만으로 전부 암을 고친다거나 그죠? 자가면역질환을 고친다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조를 그동안 강조했던 거예요.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한낮에 그 랜턴 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계몽시키기 위해서 한낮에 한밤이 아니고. 여러분들 구조를 제가 지금 24년째 구조를 강조하면서 24년 동안 구조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혈액을 안 보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내부를 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죠?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천둥소리 맞다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과학적으로 보니까 지동소리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얘기할 거리가 사라지잖아요. 천둥소리를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동소리 맞대 그러면 저는 쏙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임상을 하면 할수록 모든 질병은 정말 구조가 중요하구나. 구조가 시작이고 구조가 다 끝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벌써 이게 빤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거나 틀어지면 뇌에서 척수액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흘러지면 우리가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강이 흐를 때 강이 빤듯이 흐르면 유속이 빠르고 강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뱀처럼 틀어지면은 모래가 쌓이고 흐름이 느려진다고 배웠죠. 그러면 뇌 척수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뇌에 영향도 주지 못하고 뇌의 충격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죠? 뇌의 높음을 뺄 수도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경이 여긴 뼈가 빠지고 근육이 빠졌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뇌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말한 이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 자체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중추가 중요해요? 말추가 중요해요? 그죠? 중추가 중요하잖아요. 중추가 훨씬 중요하죠. 그 역할을 이 뇌 전체가 지금 중추라고 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뇌는. 그래서 우리가 뇌 셀프 케어하고 뇌를 치료받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우주는 뭐다? 뇌는 뭐다? 우주 대魔王 플러스 백악관 플러스 FBI 플러스 CIA 영국의 MI6인가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미 국방부, 청와대 안기부, 한국 방위들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할 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뇌는. 그래서 뇌는 인간 다음의 원천이고요. 중추신경의 대빵입니다. 호르몬의 대장이고요. 사고의 대장이죠. 그래서 뇌는 여러분 구조하면서 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체, 심장은 여기 있고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경추가 틀어졌을 때 생기는 한 40여 가지 이상의 증상들을 제가 경추신경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 염증이 보내는 신호가 만성피로, 수면장애, 브레인포그 지금 제가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질병별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뇌 염증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하는지도 설명할 거고요. 자, 뇌는 그래서 신생 불가침 지역의 장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셀프 케어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미 뇌에 염증이 가득해요. 우리는 뉴스만 봐도 뇌에 염증이 쌓입니다. 왜냐? 요 신경. 이 신경이란 말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뇌의 구조를 어떻게 질병과 이어가는지 또 보시면은 엄청 재밌을 거예요. 정말 유튜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건 저가 뭐 어디서 보고 베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란 말, 여기 신경은 의학적 용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서 신경 쓰이네. 진짜 신경 쓰이네. 그죠? 그 신경 여기를 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신경 쓰이네. 그 말이 이 신경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생기는 모든 질환들, 여러분 두드러기 참 치료 어렵죠? 여러분 다한증, 다한증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도 한의원 가도 다한증을 고치겠다고 쉽게 말하는 의사분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 다한증은요 난치 중에 난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 있는 중추신경과 신경이 신경 쓰이네, 그 말이 동일한 얘기다.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시야가 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시야가. 그래서 환자분도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걸 이해해야 환자가 자기 병이 이런데 다한증 이런데 원장님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죠. 다한증은 어디를 뭐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치료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몸에 땀이 많이 흘러서 그 신경을 잘라버리면 보상성 다한증이 생겨서 딴 데 땀이 나잖아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뇌의 성리를 이해하고 신경이 신경 쓰이네, 그 신경이 이것과 같다는 걸 알게 되면은 정말 많은 질병, 그동안 몰랐던 난치병들, 불치병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불치다, 현재는 방법이 없다, 원인을 모른다, 이런 것들도 전부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뇌를 얘기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불면증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기억력 감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약이 된다 그러면 제가 뇌의 구조, 뇌의학이란 말을 따로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질환만 갖고 제가 뇌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엄청 재밌었죠, 그죠? 아마 재밌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고 댓글 쓰실 생각 안 하시는 분 있다면 정말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안 해주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런 내용은 정말, 왜냐면 건강보험 그 재정이 전부 다 뇌 치매 환자에 쓰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아시고 제대로 셀프 케어하고 치매 오기 전에 미리미리 치매 왔어도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재밌을 겁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 있죠?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강의가 너무 신나고 재밌을 거예요. 막 순식간에 진행하고. 지금 몇 분 강의했죠? 지금 33분인데도 너무 재밌었을 겁니다. 다음 강의는 어떨까요? 또 너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좀 퍼날려 주세요.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기 있는 질환들이 웬만큼 이 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치료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은 목숨이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이런 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좀 숨겨둬야 케빈을 다시 찾는 맛이 있죠. 자, 그만 까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꼭 많이 좀 퍼날려 주세요, 여러분들. 자, 기대할게요. 얼마나 댓글이 느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통증과 깊은 고민들,
난치 치료의 길을 걷는 한의사 케빈,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희망의 맥을 짚어나갑니다.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손길, 여기는 성남 경희자의 한의원. 건강한 미소를 다시 찾도록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할게요. 경희자의 한의원. 아라라 반복되는 통증과 깊은 고민들, 난치 치료의 길을 걷는 한의사 케빈,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희망의 맥을 짚어나갑니다.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손길, 여기는 성남 경희자의 한의원. 건강한 미소를 다시 찾도록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할게요. 경희자의